네,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죠. 이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김대식 의원 전화 연결해서 당 내부 상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지금 절박함이 묻어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은 10일, 11일이 지금 후보 등록 마감 아닙니까? 그렇죠. 12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단일화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지금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고 김민혜 의원 그리고 뭐 그 김무성 고문 등이 뭐 단식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혹시 뭐 단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우리 당의 고문들께서 지금 몇 분이서 단식을 시작했고 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김미애 의원이 지금 단식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문수 후보가 잠시 후 8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예.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속보를 봤는데 지금 현재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당원들 어제 투표 결과도 나왔고 이러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경선을 이 단일화를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후보자로서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깊숙이 개입을 지금부터 자기가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이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오늘 일단 그 양자 토론을 하고 그래서 내일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러니까 그 단일 후보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그 오늘 그 로드맵은 이렇게 지도부에서 정해놨고 그래서 4시에 우선 지금 양자 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게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면은 일단 그 토론회를 실시한다. 그런데 그 토론회도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참여를 하겠다고 어제 밝혔고 아직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게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런 후보 토론회는 무산될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요게 지금 이제 그 당 지도부의 방침이고 대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인데 대다수 의원들이 같은 생각입니까? 예, 대다수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토론 오후 4시에 양자 회담 결과를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당에서 입장은 그 TV 토론이 안 되더라도 여론조사는 그대로 실시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로드맵을 이렇게 지도부에서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TV 토론이 실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그걸 거절했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한들 김문수 후보가 그걸 수용을 하겠습니까? 수용을 안 하겠죠. 100% 수용을 안 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양 후보께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께 이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께서 이거를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가급적이면은 오늘 오후 오늘 이제 8시 반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4시 전까지 우리 양 후보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오늘은 결론을 내주는 것이 좀 이런 뒤에 이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당 지도부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근거를 뭘로 댔냐면 당헌 제74조의 2 이걸 들었는데 요 조항이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비대위 의결로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요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 조항에 이제 그 명시되어 있는 상당한 사유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내가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고. 그런데 시기를 못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이제 국민들 그다음에 대다수의 우리 당원들이 어제 응답자 86.7%가 10일과 11일 후보 등록 전에 이거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응답이 나왔어요. 이런 것은 우리 이 당원들의 그 열화와 같은 그런 생각이고 또 그동안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단일화라는 이런 것이 최대의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일화를 믿고 가장 실천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후보가 김문수 후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좀 지켜라 하는 그런 이 압박성 이런 그 여론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근데 그래서 저는 상당한 사유가 성립이 되려면 그러니까 선출된 후보자의 신상에 중대한 무슨 변화가 있거나 이럴 때로 지금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뭐 상당한 그런 이 관계 이런 것보다도 우선 저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겠죠. 거기까지 가서 안 되고 우선 이 당원들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이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두 분이서 빨리 만나서 실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오늘 토론이 무산되더라도 내일 여론조사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후보를 교체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이것 때문인지 지금 당 지도부는 전국위원회 소집,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넣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절차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당에 일대 지금 혼란이 오는 거죠. 당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 일대 혼란이 오는데 거기에 법원에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지 우리의 당내 문제를 법원에까지 가서 판단을 받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거는 선거는 망치는 겁니다. 선거 해보나 마나죠. 오히려 고스란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격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저는 가지는 것을 원치가 않고 이렇게 가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러한 로드맵을 정해놨지만은 그 전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가감한 톡큰 결단을 내서 대승적 전지에서 저는 판단을 해주시면은 저는 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은 정말 민주화 운동도 했고 노동 운동도 했고 감옥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도지사 했고 국회의원 했고 장관 했고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당에서는 특정한 후보를 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오해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까지나 단일화를 거치고 이 단일화의 강을 건너야 우리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이 대승적 전지에서 오늘 내로 좀 결론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은 그러니까 그 두 후보가 합의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합의가 일단 어제는 불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상황은 계속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의원님이 지난 화요일에 예, 예. 영남을 방문 중이던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초선 대표로 가신 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때 좀 김문수 후보하고 좀 깊숙한 얘기는 좀 나눠 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 전날도 제가 단둘이서 이 얘기를 나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문수 후보님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을 솔직히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김문수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그날 후보가 선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박수도 좀 받고 환영도 받고 그리고 축하도 받고 그리고 이제 후보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부탁의 말씀도 있을 수 없고 또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그때 좀 풀어달라. 예.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이런 절차적인 이런 것이 생략이 된 채 그냥 이거 며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했겠죠. 예. 그러나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며칠까지 이것이 결정이 돼야 촬영도 하고 또 현수막도 만들고 차량도 하고 여러 가지 선관위의 타임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좀 후보님께서 우리 의원총회를 밤 12시라도 열 테니까 오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서운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네. 또 우리는 또 축하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을 돌 때 경북 가시면 경북의 의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줘야 되고 네. 또 대구 가시면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 가시게 되면 부산 의원들이 또 동행을 같이 해주면은 모양새도 있잖아요. 우리 공당의 후보인데 네네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총회에서 참석하셔가지고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달라. 그리고 한덕수 지금 후보하고 가감하게 통 큰 만남도 한번 가져봐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 후보님 입장으로서는 좀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 우리 후보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다녀왔죠. 예, 그렇게 또 말씀드렸고.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대답은 뭐였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서운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좀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랬기 때문에 알았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셨어요. 이해를 하시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러면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근데 의총 참석 안 했잖아요. 의총 참석은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우리 원내 수석 부대표가 가서 비서실장에게 또 이야기를 했고 예. 그래서 어제는 스케줄상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의총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후보께서 의총을 참석하신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의총을 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그 김문수 후보의 잠시 후 8시 30분 기자회견 있잖아요. 예. 관련해서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이 다른 방송에서 설명을 하기를 예. 현 상태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의지를 얘기하려고 한다. 어제 여러 말을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서 상세하게 말하려 한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당 지도부의 로드맵을 전격 수용하는 이런 입장 발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당 그 로드맵을 정하는 것을 전격 수용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누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부터의 어떠한 행동 하나하나 이런 부분을 또 당에다가 전달할 수도 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후자로 간다면은 후자로 간다면 그 뒤에 당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후자가 간다고 하면은 저는
후자로 일단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는 미리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예. 저는 우리 당 후보로 선출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대화가 꼭 필요하다. 지도부와 후보와 이 대화가 필요하고 네. 또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오늘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후보께서 직접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후자로 간다면 한덕수 후보는 본후보 등록 안 하고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자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0일까지 후보 그러니까 10일까지도 아니죠. 9일 밤 12시까지 결정이 안 되면은 사실상 지금 후보를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으로 후보를 등록할 거고 우리 한덕수 후보께서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당 소속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선거운동을 할까요? 그거는 이제 미리서 제가 예측하기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네. 지금 현재 벌써 우리 의원들 사이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의욕이랄까 이런 것이 이게 지금 선거라는 것은 하나의 축제고 국민의 축제고 뭔가 활기차고 또 다이나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탄핵 이후에 또 기울어지는 운동장 속에서 우리가 도전자 입장에서 지르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들, 국민들이 우리 당에 신뢰를 주고 정말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당내에서 이러한 것이 지금 분란만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쉽게 하면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후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당원에 대한 그 약속은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하면 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많이 의욕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더 심해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그것도 86.7% 응답자가 후보 등록 전에 해라 이렇게 해서 이 파도 이 강만 딱 건너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신바람 나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근데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 좀 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 김문수 후보에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김문수 후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김문수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지금 당일날까지 내가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는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러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 위반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라 하는 것이 당원들과 의원들의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은 또 한 번에 단일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거죠. 다른 문제보다도 그런 것을 과감하게 통 크게 한번 하게 되면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불리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갤럽조사 연구에 보니까 거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하면은 비슷하게 나와요. 오차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황이 여기까지 오는데 당 지도부가 좀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다시 말해서 당 지도부의 상황 관리에 좀 뭔가 미숙함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어떤 지적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후보에게 좀 짐을 지어주는 것보다도 우리 당 지도부 우리 의원들도 조금 놓친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것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반성도 하고 또 이 국민들에게 또 우리 당원들에게 충분하게 이거를 대처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108명 국회의원 모두가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의원님께서는 네. 이제 그 경선 때 홍준표 캠프에 계셨다가 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탈락한 후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예. 그 홍준표 캠프에 계셨으니까 좀 아실까 싶어서 좀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 홍준표 전 그 시장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웠다. 지금 이런 내용의 글을 그 페북에 올렸는데 한덕수 후보 뒤에 지금 용산이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거든요. 공감하십니까? 그런 이제 우리 후보님, 우리 홍준표 후보님의 이제 생각이고 판단이라고 저는 믿고 그 후보님의 판단을 일단 존중합니다. 네. 그러나 그러나 지금 이 시기는 사실상 그때의 이게 시장 경제 원리라든지 이런 현 상황을 그대로 놓고 한덕수 플러스 김문수, 김덕수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네. 홍준표 후보가 무난히 1등을 했지 않나 이렇게 캠프에서는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중간에 이 한덕수 후보라는 이 후보가 등장하고 김문수 후보는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김덕수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 나오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비유를 했죠.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중달 3아이를 4명이나 잡아먹는 형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런 것을 좀 표현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어차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 따르면 내일 여론조사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이제 그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지금 결론이 났어요. 예.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리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 당이 파국으로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 전에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방적 여론조사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합의를 하고 나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선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